안녕하세요. ETS 토익 기출복화 RC 무료 강의를 맡고 있는 강남 YBM 원탑 토익 박진영 강사입니다. 자, 오늘 6강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명사 기출어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교재 나와 있는 중요한 단어들 중에서도 또 중요한 것들을 뽑아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단어들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어는 compensation이라는 단어고요. 저희가 발음도 조금 해야 더 재밌거든요. 열심히 잘해야 원어민처럼. 저희가 션으로 끝나는 단어는 일단 바로 앞에 강세가 좀 들어가요. 손도 compensation 이렇게 외우시면 좋고, 이게 멋지게 썼을 뿐이지 그냥 보상, 배상, 돈 같은 거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했을 때도 주고 내가 미안했을 때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잘했을 때 보너스 주고 막 급여 주고 이런 것도 compensation이고요. 그다음에 고객님한테 우리가 뭔가 실수를 저질렀어. 뭔가 불편함을 끼쳐드렸어. 그때 드리는 것도 역시 compensatio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던 compensation 한번 보시고 오늘도 보면 compensation이랑 보너스를 같이 묶었네요. 이런 식으로 쓰니까 머릿속으로 항상 돈을 그리면서 compensation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요. 저희가 consent란 단어가 있는데 외우시면 좋습니다. 이 단어도 좀 어렵죠. 처음 봤을 수도 있는데 토익에서는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 그냥 동의 또는 동의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오늘은 일단 명사 진도니까 명사로 좀 외워주시고 이제 혼자 외우기보다는요. 회사에서 동의 없으면 사장님의 동의, 고객님의 동의, 막 예술가의 동의 없으면 뭐가 안 되잖아요. 그럴 때 without가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늘은 without consent를 그냥 외워주세요. without consent, 동의 없이 외워주시고 오늘도 예문 보면 without the client's consent 이렇게 썼으니까 without consent, 동의 없이로 외워주세요. 근데 그때 consent 대신에 쓸 수 있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요. approval도 꼭 외우게요. 이거 약간 승인, 그다음에 permission, 이것도 허락이라 오늘 배울 땐 다 전치사 다음에 명사 전명구 스타일로 without consent, without approval, without permission. 나중에 파트 7 때 paraphrasing도 많이 되니까 이 표현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단어는 발음 먼저 좀 고쳐드릴게요. 근데 사실 이 단어는 처음 봤을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는 많이 보셨죠? expert까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거는 그냥 전문가라는 뜻이고요. 전문가, 명사로 썼을 때. 근데 이거는 expert가 전문가, 한국말도 좀 해석이 짧고요. 영어로도 길죠. 근데 요것도 발음이 expertise가 아니라 expertise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expertise 좀 강조해 주시고 이게 영어 발음도 길다 보니까 한국말 뜻까지 길어졌어요. 그래서 expertise는 전문가가 아니라 전문 지식, 전문 기술 요걸로 외워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좀 머리를 쓰는 직업이다. 그럼 경력이 많아서 전문 지식이 좀 있는 거고 몸을 쓰는 직종이다. 그러면 내가 몸으로 많이 익혀서 전문 기술이 있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expertise라는 단어는 뒤에 전치사 in이랑 많이 와요. 왜냐면 사람이 모든 분야에서 전문 기술이나 전문 지식을 갖긴 힘들잖아요. 저도 토익은 지금 15년 동안 몸담고 있어서 전문 지식이 많은데 다른 건 잘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 거 할 때 토익 분야에서만 전문 지식이 있다 해도 expertise in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요 표현들도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요 단어도 조금 낯선 단어일 텐데요. 발음을 inquiry라고 하면 되는데 이 단어는 저희가 동사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저희가 저번 강좌에서 require과 acquire는 구분했던 거 기억나시죠? require는 요청하다, request 같은 거고 acquire는 얻다, 인수하다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그 단어랑 또 대비돼서 외우셔야 됩니다. 비교하면서 inquire는 요청하다도 아니고 얻다도 아니고 질문하다, 문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외울 때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그냥 information 같은 것을 약간 question하다 이런 느낌으로 가서 매장한테 많이 써요.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거기 몇 시까지 해요, 매장? 거기 주차돼요? 이번에 할인 행사 언제까지 해요? 이런 거 문의하다 할 때 inquire 굉장히 많이 쓰고요. 근데 이 단어도 일형식 자동사라 혼자 외우면 안 됩니다. 뒤에는 전치사 about이랑 항상 같이 다녀요. inquire about 이렇게 외워주시는 게 좋고 그럼 동사가 그러다 보니까 이 명사 inquiry도 about이랑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제가 여기 밑에 기출 표현에 inquiry about 이렇게 써드린 거 보이시죠? 요거 보면서 여러분들 익히시면 되고 오늘도 보면 representative 저번 강좌에서 외웠던 단어인데 직원이란 뜻이었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응답합니다. 대부분의 inquiries 문의사항에 그래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고객님들이 문의사항을 많이 남기다 보니까 이 단어 inquiry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의어는 그냥 외울 때 저 큐자 보면서 그냥 question이랑 비슷하게 가시면 돼요. 고객님이 남긴 question 좀 어렵게 쓰면 inquiry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요. 좀 스펠링이 길어졌네요. inspection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멋있게 생겼지만 뜻은 되게 쉬워요. 그냥 검사, 그냥 점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괜찮은지 아닌지 체크해 보는 건데 토익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래서 동사 inspect도 외워주시고 거기서 파생된 inspector, 조사관, 검사관도 외우시면 되는데 일단 이게 무엇이든 뭐 기계든 자동차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routine inspections, 정기적인 점검이 근데 이것도 일종의 활동이니까 수행되다, 진행되다, reconducted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나중에 복합 명사로도 많이 만드는데요. 우리 회사 내가 운영을 하고 있을 때 그 회사가 일단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기관 쪽에서 이제 와 가지고 검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시티 약간 그 공무원들이 이제 인스펙터로 온 다음에 저희가 안전 검사를 하는데 그때가 safety inspection 쓰시면 되겠고요. 근데 만약에 화재 점검 같은 거 해요. 막 소방법 잘 지켰는지 아니면 소화기 잘 있는지 그런 소방 점검도 fire inspection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음식점 같은 곳은 위생도 철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는 health inspection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인스펙터들이 와서 막 회사 돌아다니면서 막 검사를 한 다음에 판이 있어요. 판때기가 있어서 거기에 패스 통과하면 그대로 그냥 영업을 해도 되고 fail 만약에 실패하면 영업 중지 막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영업 중지하면 돈을 못 버니까 뭐 그럴 때는 fine. fine이 I'm fine, thank you 말고 벌금이란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벌금 내라고 하고 요럴 때 많이 나와서 회사에서 이게 정부기관에서 inspection 나온다고 하면 좀 약간 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요 단어 제가 이야기도 해드렸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단어는 phase라는 단어 볼 건데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흔히 대충 보시고 페이스? 속도 조절한다? 네, 그건 페이스고요. 아니면 이거 그 문구할 때 쓴 phrase? 그럼 phrase죠. 얘는 phase예요, 여러분들. phase는 단계란 뜻인데요. 토익에 엄청 답으로도 잘 나오고요. 그다음에 제가 꿀팁을 드리자면 이 phase란 아이는 항상 요 프로젝트랑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뭐 확장 프로젝트 아니면 건설 프로젝트 할 때 그 프로젝트 일이 있다 보면 단계별로 있잖아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마지막 단계 그런 거 할 때 phase를 정말 많이 쓰고요. 첫 단계 할 때는 initial phase, 마지막 단계 할 때는 final phase 많이 쓰고요. 오늘은 여기 해석해 보니까 first phase라고 나와 있었네요. 여기도 보면 우리가 phase 나와서 4단계로 진행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phase도 꼭 외워주세요. 프로젝트랑 짝. 그리고 저희가 이 단어는 선생님 왜 뽑아왔나? 뭐지? 이렇게 하실 텐데 일단 발음이 receipt, P는 묵음이니까 receipt 잘 해주시고요. 영수증도 물론 RC 정답으로 잘 나옵니다. 고객님분들이 막 환불받을 때 당연히 영수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original receipt 잘 나오는데 제가 설마 이거를 알려드리려고 이걸 준비해온 건 아니고요. 두 번째 뜻을 많이 모르셔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RC에서 더 많이 나오는 뜻은요. receive의 추상명사, receipt, 그냥 받다. 받다에서 나온 명사니까 받음, 수령 이 뜻으로 엄청 많이 쓰여요. 그래서 요걸 외우실 거고 그래서 토익에는 받자마자 연락드려요 이런 거 할 때도 upon receipt인데 이거를 대충 보고서 영수증 위에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뭐를 받음 upon 하자마자라는 전치사예요. 하자마자 할 때 upon receipt 많이 쓰이니까 좀 알아놓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외우셔야 될 표현이 저희가 acknowledge라는 동사가 있어요. 근데 그 동사와 receipt이 완전 짝꿍입니다. 같이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요때는 그 받았음을 인정하다, 약간 확인하다라는 뜻이라서 저희가 파트 7에서 이 글을 쓴 이유는 뭐냐 이렇게 목적을 물어볼 때 to acknowledge receipt 하면서 많이 나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만약에 막 이력서를 보냈어요, 회사에. 그럼 답변이 안 오면 내 이력서가 간 거야, 안 간 거야. 다시 보낼까? 이렇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걱정을 조금 누르기 위해서 저희가 당신이 보내준 이력서 잘 받았으니까 걱정 마세요. 이력서 잘 받았다는 거 지금 확인해 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그런 걸 때 to acknowledge receipt of your resume, your application 이렇게 들어가니까 알아놓으시고 결국은 네가 보낸 거 잘 receive 받았다는 거를 confirm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도 같이 외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갑시다. 거기서 또 파생되는 사람 명사가 언트 같은 거 붙으면 사람 되잖아요. student, president 이런 것처럼. 그래서 recipient는 또 수령인, 수치인, 나중에 뭐 수상자 이런 것도 다 돼요. 그래서 오늘 받다에서 나온 명사 2개, receipt, recipient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단어는 굉장히 스펠링 길죠. 네, 별표. 별표 여러 번 해도 좀 아깝지 않은 단어인데 토익에서 굉장히 사랑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게 토익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뉴스 봐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좀 특징은 여기가 입으로 끝났으니까 왠지 형용사 같잖아요. 근데 명사고요. 뜻도 간단합니다. initiate가 시작하다잖아요. 그 initial 할 때 그래서 무언가 새롭게 딱 시작하는 계획이란 뜻이 일단 많이 쓰여요. 그래서 영어로 한 번 더 써보자면 일단 파트 6 같은 데서도 plan 또는 우리 P자 더 가볼게요. program, project 나오면
그거를 initiative로 굉장히 많이 바뀌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복합명사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재활용 계획이 있다. 그럼 recycling initiative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이 나오고 한국 뉴스 볼 때도 어디에서 무슨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이렇게 되게 잘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계획으로 같이 외워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막 토익에서 너무너무 잘 나온 단어니까 알아보고 뒤에 투부정사랑도 잘 나와요. 왜냐면 plan이 투부정사랑 또 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하기 위한 계획 그냥 그 정도로만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initiate 시작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약간 한 발자국 앞에서 시작한 느낌이라 주도권, 솔선수범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서 그때는 동사가 take가 짝이 있습니다. 그래서 take initiative라고 하면 앞에 나서서 주도하다, 진취적으로 막 끌고 나가다, 솔선수범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토익에서 너무 중요한 단어다. initiative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파트 5, 6의 정답으로도 잘 나오고 파트 7에도 지나가면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단어는 conflict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도 명사랑 동사 다 되는데 오늘은 충돌로 외우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의견 충돌일 때도 물론 있거든요. 근데 토익에서는 아무래도 일정 충돌이 제일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외울 때 scheduling, conflict 이렇게 외워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이해관계 충돌도 되기는 해요. 근데 일정 충돌 때문에 막 서로 일정 다시 잡고 이런 게 아무래도 회사에서 많이 있어서 scheduling, conflict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또 스펠링이 길죠. 그래서 발음을 잘 못하시던데 이때는 첫 번째 아이는 I로 읽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는 T로 읽고 강세. 그래서 itinerary. 뭐라고요, 여러분들? 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itinerary라고 하셔서 이게 여행 일정표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플랜의 일종인데 특히 여행 가서 뭐 할지 쓰는 거. 여러분 MBTI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일단 끝에가 J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행 가기 전에 엑셀에다가 몇 시에 공항 가서 몇 시에 막 도착해서 몇 시에 밥 먹고 이런 거 다 적는 거 너무 행복하게 하는데 그때가 itinerary예요. 근데 친구들끼리도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tinerary. 자, 그리고 오늘도 보면 여행이랑 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막 플레인 티켓, 항공권과 함께 막 여행 일정표 한부 막 이런 식으로 나왔고 여기 나와 있던 기출 표현도 다 여행과 관련이 있으니까 오늘 travel itinerary 여행 일정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단어, 이 단어는 혼자 외우면 안 돼요. 혼자 외우면 외울 필요도 없어. 이 단어는 빨리 써볼게요. 뒤에 무조건 to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험장 가서 빈칸 뒤에 to가 나왔다. 그러면 proximity to 외우시면 돼요. 이 t로 끝난 단어도 앞에 좀 강세가 있기 때문에 proximity 여기를 다 강세로 읽으시면 되는데 proximity가 인접, 근접이라는 뜻인데요. 사실 제일 좋은 표현은 이거 있죠. 우리 막 집 같은 거 구할 때 탁세권, 역세권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게 공원과 아니면 뭐 지하철역과 쇼핑몰과 학교에 인접해 있다, 가깝다 할 때 proximity to 다음에 그런 것들을 여기다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럼 일단 예문에서는 뭐에 가까운가 봤더니 지금 proximity to a major highway. 그러면 주요 간선도로, 고속도로랑 가깝다는 거죠. 이것도 좋은 입지죠. 그래서 항상 외울 때는 탁세권, 역세권 하면서 proximity to 명사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 단어는 morale이란 단어가 있어요. 자, 이것도 발음은 강세 뒤에 morale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고 회사에서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벌써 회사를 다니고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입사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취준일 때도 있는데 그 회사에 모렐이 되게 중요하긴 하죠. 그러면 직원 사기, 의욕, 다른 말로 하면 약간 팀 분위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그 회사는 요번에 우와 되게 좋다. 이런 회사였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조용한 낮잠 시간을 제공을 한대요. 근데 뭐 하려고? 그 morale, 그 직원들의 사기와 의욕을 지금은 높이려고. 그래서 boost랑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외울 때는 boost, morale까지 같이 외우시면 좋고 내용이 오늘처럼 뭐 낮잠실을 제공한다. 아니면 편하게 뭐 청바지 입고 오게 한다. 아니면 뭐 이제는 금요일날 일찍 끝내준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 항상 morale을 높이는 거라 직원들이 신나서 의욕적으로 일을 할 때 그때 쓰는 단어니까 morale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단어는 objective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입으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형용사라고 생각하는데 형용사도 있습니다. 객관적인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 단어도 답으로 출제된 적이 있긴 하지만 훨씬 정답으로 많이 출제됐던 단어는 명사, 목표나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도 있어 보이게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쉬운 단어로 바꿔드릴게요. 저희 그냥 회화 때는 내 목표는 이런 거 할 때 my goal이라고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 objective가 오자로 시작하니까 오가 들어간 goal을 같이 연결을 해서 my goal is 투부정사, my objective is 투부정사 이렇게 가시면 돼요. 내 목적은 뭐뭐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니까 goal, objective 같이 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목적으로 갈 때는 그 purpose랑 동의어입니다. 이 글을 쓴 목적 이렇게 같이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measure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영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듣자마자 동사로 측정하다를 아마 떠올리실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큰지 얼마나 긴지 이렇게 측정하다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그냥 측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측정이란 명사는 month를 꼭 붙여야 됩니다. measurement. 근데 이거는 명사로 그냥 measure 자체만 쓰면 완전 다른 뜻이에요. 바로 대책. 조치인데 저희는 조치로 그냥 통일시킬게요. 조치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그렇게 된 거냐면 좀 연계를 시켜보자면 저희가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문제나 그게 지금 사이즈가 어떤 정도인지 이게 측정을 막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정도 사이즈면 이렇게 해결해야겠다 하면서 만들어진 조치 이런 거 할 때 그때 매절이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토익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혼자도 나오긴 하지만 앞에 복합 명사로 뭐 security measure이라고 하면 보안 조치란 뜻이고 그 뉴스나 신문 같은 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measure이 다양한 동사를 쓸 수 있긴 하지만 특히 제일 궁합이 좋은 그 짝꿍은요. take랑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예 이 표현을 그냥 외워주세요. take measures, 조치를 취하다 이렇게 외우시고 그거 조금 더 쉽게 쓰면 take actions, take steps 다 똑같아요. 어떤 문제 해결하려고 뭔가 조치를 하다 take measures 꼭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은 nomination인데요. 와, 이 단어도 정말 정답으로 잘 나오죠. 근데 쉽지 않아요? 좀 들어보지 않았어요? 우리 원래 연말 되면 무슨 시상식에 무슨 감독님이 무슨 감독의 무슨 작품이 노미네이트 됐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그때 나오는 노미네이트입니다. 거기다가 션을 붙인 건데 그때가 그 노미네이트에 이 자가 약간 이름을 갖다가 내가 이 사람이 상 탔으면 좋겠어 이름을 적어서 내는 느낌이 바로 노미네이트예요. 그래서 후보 추천, 지명, 임명으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노미네이션이 나오면 이 상하고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award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하면 아, 상에 후보 추천하는 거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장 가서 이제는 prize 아니면 award 이렇게 상이 나오면 그때가 노미네이션이겠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되게 스펠링 길지만 엄청 많이 나오죠. 저희가 accommodation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익 R스에서 accommodation 나오면 그냥 호텔, 숙소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원래 수용하다는 뜻이 있어서 수용하고 거기 또 숙박까지 시켜서 숙박시설이고 그래서 그냥 회화 때는 그냥 호텔 하고 넘어가지만 그게 또 R스에서는 accommodation 그리고 가끔은 lodging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숙소 3인방을 같이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리조트 얘기하면서 숙소 나왔고 그다음에 호텔 숙박시설을 예약하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또 기억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단어는요, 스테이트먼트인데 이것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저희가 그냥 토익 공부를 잘 안 해보신 분들은 스테이트만 딱 보고서 스테이트 상태? 아니면 미국의 주? 이렇게 하시는데 그죠. 스테이트는 상태나 미국의 주가 되는데 오늘은 스테이트먼트예요. 그래서 스테이트가 이제 명사로 바뀐 건데 그럼 이 단어를 이해하시려면 스테이트부터 아셔야겠죠. 스테이트가 동사로 나오면 그냥 진술하다, 말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외울 때는 동의어로 같이 갑시다. say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둘 다 대절이랑 좀 친하거든요. 대니아에 대해서 말하다 할 때 say that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걸 좀 멋있게 토익식으로 바꾸면 say that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고 그럼 그 대니아를 말했다니까 그거를 명사로 바꾼 거니까 사실 진술도 나쁘진 않거든요. 진술. 그럼 CEO는 이렇게 말했다. 아니면 JYP쌤은 이렇게 말했다. 이것도 괜찮고 그거를 공식적으로 적어놓은 성명서도 괜찮고 아니면 회사에서 이 고객님은 이런 서비스를 이용했으니까 총 얼마 나오면 되겠네요. 라고 말한 내용을 적어놓은 명세서, 내역서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은 명차가 들어가는 게 같이 좋으니까 일단 state가 말하다, 진술하다 근데 그걸 좀 공식성상에서 성명서로 아니면 명세서로 이렇게까지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 성명서를 발표한 느낌이 나왔고 뭐 성명서를 뭐 이슈 발표하다 이렇게도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명세서로 나올 때는 뭐 banking statement도 되고 오늘은 financial statement니까 그 회사의 돈 같은 거 기록한 재무제표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우리 기출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저랑 공부하고 풀면 쉽겠죠? 혼자 하실 때도 이렇게 될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기 다 어휘 문제고 빈칸 앞뒤 봤는데 오늘은 힌트가 바로 근처에 넣고 좀 더 보셔야 돼요. 제가 힌트를 표시했는데 오늘은 요 은행이요. 경력이 막 1, 2년이 아니라 50년이라는 경력을 갖고 있대요. 그럼 경력이 많으면 당연히 고객님들한테 뭐를 제공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그거 같이 생각하시겠죠? 정답 찾아볼게요. 1, 2, 3 정답은 C, expertise, 전문 지식을 제공해 드릴 수 있겠죠. 저도 처음에 토익 강사할 때는 뭐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15년 동안 경력을 쌓다 보니 이 단어는 토익에 나오는 단어, 이 단어는 토익에 잘 안 나오는 단어, 얘는 이렇게 나오면 정답, 이런 지식이 많이 쌓여서 전문 지식이 생긴 거죠. 그럴 때 썼던 expertise, 우리 비슷하게 advice, 조언이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객님한테 막 제공한다 이런 느낌으로 온 거였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빈칸 앞뒤 보면서 힌트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 저번 강좌에서 했던 동사 때보다는 조금 어려워졌어요. 그땐 바로 뒤에 막 목적어나 바로 뒤에 전치사 보고 금방 찾을 수 있었는데 오늘 여기가 전용구라 어딜 또 봐야 됐을까? 근데 그 앞에 그나마 데이트가 좀 힌트죠. 그 뭐의 날짜고 그다음에 저기 앞에 주어 뒤에 submited라고 있는데 제출된 이력서잖아요. 그럼 제출된 이력서가 딱 그 제출된 즉 받아진 우리 입장에서 받아진 날짜 이후로 1년 동안은 보관을 한다 이 느낌이거든요. 받음 아까 했었죠. 정답은 누구죠? 바로 A, receipt 쓰고 넘어가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문제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요. 일단 요것도 빈칸 앞뒤 보면서 힌트를 찾는데 이건 쉬웠네요. 왜냐면 뒤를 보니까 일단 schedule, 일정표가 있는 거예요, 일정. 그리고 앞을 슬쩍 봤더니 뭔가 회의를 cancel, 취소했어. 그럼 일정 어떤 것 때문에 취소를 했겠죠? 일정 충돌이겠죠? 아까 충돌이란 단어는 바로 이번에 conflict이었습니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문제도 갑시다. 이번 문제도 빈칸 앞뒤 보면서 힌트를 찾아와야 되는데 오늘은 보니까 여기 또 이게 전명구 이런 곳은 잘 안 보였어요. 그러다가 여기에 award가 들어갔습니다. 상이 들어갔거든요. 그럼 저 상을 위한 뭐가 to submit 제출이 된다. 그럼 저 상에 이 사람이 뽑혔으면 좋겠어요. 이름 써서 내는 거. 그때 후보 추천이 영어로 뭐였죠? nomination 쓰고 넘어가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CEO의 뭐가 그래서 지금 소유격담이 딱 명사가 나왔는데 그 뒤에 imply 대절이라고 해서 문장이 엄청 길게 나왔어요. 대이하라는 사실을 저 CEO가 공식 성상에서 전 이랬습니다. 내용도 읽어보면 저도 놀랐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럼 아까 말하다가 뭐 했어요? say that이었고 그거에 또 동의어의 명사 버전. 정답은 A, statement 쓰시면 되겠습니다. CEO는 높은 사람이니까 공식적으로 성명서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말로 해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CEO의 그 진술에서 이런 내용이 느껴졌다 이렇게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저희는 또 다음 강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탑 토익 박진영 강사였습니다.